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회장 나올 때까지 이제 우리 단체 명칭을 앞으로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문화유산, 문화재가 아니고 이제 문화유산을 바꿨습니다. 문화유산 지킴, 전에는 지킴이 배 했는데 이자를 빼고 킴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글자 한자는 적은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킴회 이렇게 바꿨습니다. 앞으로 뭐 어떤 경우에 옛날대로 대구 문화재 지킴회 이렇게 말해도 괜찮긴 합니다만 금년 그 정기총회 때부터 로고도 새로 만들고 이름도 바꾸고 했습니다. 자, 이 다이아몬드죠. 바깥에 테두리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는 보석을 의미해요. 보석 중에도 어쩌면 그러니까 이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게 아주 귀한 일이다. 그걸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짐승이 한 마리 있는데 이게 이제 혹시 경복궁 가보시면은 이 짐승이 있어요. 돌로 만든 짐승이 있습니다. 경복궁 궁궐에는 보통 원래 매물이 그러고 하는 장소에 궁궐을 만들기는 쉽지 않으니까 인공적으로 물길을 만들어 놨어요. 물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건너편하고 이쪽 편하고 마주보고 이 짐승을 새겨놨습니다. 이런 짐승들을 전부 일컬어가지고 통틀어서 서수라고 해서 장서러울 선자에 서수라고 그러는데 특히 요 짐승은 하늘 천자, 사슴 녹자, 철록이라고 합니다. 철록. 이거 가지고 이거 사인 하시고 원리동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잘못 발음하신 겁니다. 원리동 리얼로 발음. 원리동 철록. 예, 하늘에 있다고 상상하는 그런 짐승이랍니다. 짐승인데 이게 경복궁을 지은 지가 벌써 한 6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 오랜 세월 경복궁을 잘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이 철록을 새겨 만들어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철록이 이 문화재 지킴이 단체의 상징물이 되어 있습니다. 상징물이 되어 가지고 전에 앞에 우리 기가 있습니다만도 기에 보면은 뭐 팔극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또 글자 자체도 바꿔야 되니까 로고를 전에는 동물원 로고를 했는데 이렇게 바꿨습니다. 안에 노란색은 뭐를 의미할까?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또 노란색은 지혜, 광명, 행복 뭐 이런 걸 상징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노란색이 밝고 그 가운데는 약간 희끄무리하잖아요. 덜 밝죠. 그리고 외곽으로 나가면서 더 진하게 이렇게 이제 색상을 불렀습니다. 자, 이 뜻을 이제 그런 정도 아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가장 귀한 보석을 의미하는데 문화재를 지키는 일이 매우 가치 있고 보람이 있다. 그 다음 이제 단체 이름이 들어갔고 철록을 넣은 것은 경복궁을 지키는 지킴이니까 문화재 지킴이 단체가 모두 이 서술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노란색이 이름 적고 사인하고 지혜, 광명, 행복 등등을 의미한다. 아직 우리 문화지킴이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여기 보면 게시판이 있죠. 게시판 있고 공지사항에 이걸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활동 상황을 보면은 팀별 활동, 사회 공헌 활동, 문화재 답사, 교양 강좌, 동아리 활동, 기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회원가입 및 후원 어떻게 한다고 안내해 놨고요. 아직은 새 홈페이지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회원님들이 조금 불편할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재는 내 친구 하는 카페 이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안 씁니다. 안 쓰니까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검색창에는 지금 대구 문화재 지킴이회로 쳐야 나옵니다. 검색창에는. 그것도 곧 바꿀 겁니다. 지킴이회로.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회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또 회원 가입 절차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 신청서고 이제 안내해 놨습니다. 회원 가입 신청. 회원 가입을 해야 이 안에 있는 글을 자기가 글을 댓글이라도 쓸 수가 있어요. 그냥 보는 거는 회원 가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단 회원이 된 이상 회원 가입을 해주시는 게 편리하거든요. 아직 회원 가입 안 하신 분은 회원 가입 절차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몇 가지 이름 적어놓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저께입니까? 26일 날 오늘 오전에 문자로 다 보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올려놓은 이거는 이제 제 블로그 주소입니다. 요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걸 뭐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게 사진으로 보면 이게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요. 이게 98m가 그래요. 길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바보예요. 높이가 21m가. 그 다음에 이제 영산정사라는 절인데 이게 7층 목탑입니다. 나무로 지은 건물인데 이렇게 지은 걸 탑으로 인정하거든요. 7층 목탑. 이게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절 마당에서 한 400~500m 떨어진 능선에 우리 바로 보이고 이게 이제 박물관 안에 이제 시설들입니다. 안에 다 돼서 이제 또 보시는 방법을 안내를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회장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어저께 어제 그제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
남상준 팀장이 오늘 발인하셨거든요. 그 의미로 보이는 명목을 좀 회장님 명령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상준 우리 팀장님은 우리 문제에 위해서 4년간 팀장도 한 6, 7년을 맡으시고 우리 문제에 큰 참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뭐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발인 날인데 비가 오고 이렇습니다. 우리 그 남상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명령을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 비가 오는데도 우리 봄 1, 2팀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거의 다 지금 가운데였잖아요. 우리가 어제 아래 우리 이종원 우리 외교회장님이 방금 보여줬듯이 영산정사 아래분에 처음에 우리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야 오늘 하루 참 어렵게 오구나 싶었는데 딱 도착하니까 비가 그치고 구경할 거 처음 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어요. 너무 좋은 경험을 하셨고 또 4월 달에도 4월 12일 날 또 굴에 답사가 있습니다. 예, 그때 많이 또 신청해 주시고 좌우지간 우리 문제가 하루하루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부탁을 합니다. 또 새로 신입 회원이라든지 전에 회비를 안 낸 분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좀 옆에 좀 독려하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대로 오늘은 김호순 강사님입니다. 김호순 강사님이신데 우리 문지회 초창기 발족할 때 부회장으로 애를 쓰셨고 지금도 고문으로 문제를 열심히 돕고 있는 김규호 선생님 따님입니다. 네. 김규호 선생님 따님입니다. 그 강사님은 한 2, 3년 전에 우리 강의를 한두 번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또 한 2, 3년 쉬었다가 또 원래 또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가족 상담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 상담소장. 가족이 다 안 가도 되죠? 상담 혹시 받고 싶으면은 김호 선생님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규호 부모님이 여기에다 급일봉을 또 주셨어요. 보이죠?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할 주제는 저 앞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관계와 인간의 정신병리. 조금 생소한 제목입니다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원순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비도 참 많이 오고 이런데 오시기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광장에 이렇게 꽉 찬 모습을 뵈니까 오늘 제가 참 잘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 3년 전에 제가 2번 정도 뵙기에 왔습니다. 뵌 것 같은 어르신 모습도 덜어 보이고 2, 3년 지난 지금 보니까 문지회가 더 젊어지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이게 평균 연령이 낮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저기 서상한 회장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은사님입니다.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놀랍죠? 너무 귀한 인연으로 최근에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또 저에게 좀 방황하던 그런 이제 사춘기에 또 늘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셨고, 제가 체육을 정말 못했어요. 엄마 아버지 유전인자가 한계인지라 달리기, 던지기 뭐 이런 거 너무 못했는데, 서상한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왜 체력장에 기억하시죠? 그거 20점 만점에 제가 기본 점수 14점밖에 못 맞아가지고 뒤에서 막 회초리 들고 빨리 좀 달리라고 막 이렇게 독려하던 그런 모습이 엊그제일처럼 이렇게 떠오릅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이제 저희 아버님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셔요. 치매가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빠, 저 맏딸이고요. 그리고 남동생이 연년생으로 있어요. 그리고 네, 밑에 또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모두 3남 2녀 이렇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족 상담에 대한 어떤 관심은 아주 어릴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아마 5살 정도 그때로 기억이 되는데, 처음으로 저희 엄마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벌이셨어요. 그때 놀란 거 생각하면 지금도 그 기억이 이렇게 저의 머릿속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은 아버님이 굉장히 이렇게 평온해 보이고 인자해 보이시죠? 젊을 때는 완전 불칼, 다혈질, 학교에서 호랑이 선생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안 해야 좋지만 아버지께는 좀 누가 되는 그런 말씀인 줄 알지만, 근데 제가 지금 이런 그 가족 상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엄마 아버지와 가족 덕분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엄마 아버지가 가족 이게 상을, 두리상 알죠? 둥근 밥상에 모두 모여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뭐 때문인지는 기억 안 나요. 갑자기 그냥 화를 버럭 내시더니 밥상이 그냥 탁 위로 올라가는데 저 어디서 UFO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그게 마당으로 털썩 떨어지면서 두리판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대여섯 살 때 저로서는 너무 놀래고, 그리고 밥상 또 뿐만 아니라 밥공기, 국그릇, 반찬 그릇이 와장창 사기 그릇이 깨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의문이 들었냐 하면, 가족이 너무나 사랑하고 또 관심 가져야 되는 그런 가족들이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싸울까?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다정하게 걸어가시는 저 대문을 나서는 모습을 제가 꼭 기필코 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장하고 나서 심리상담과는 아무 관계없이 성장을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딸 둘, 아들 하나를 낳고 보니 우리 엄마 아빠만큼 그 이상 살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은요, 영문학을 했습니다만 저는 아주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현모양처가 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가정을 이루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가운데 제가 너무 부족한 엄마구나, 그리고 현명한 아내가 되기를 원했으나 부족감을 깨닫고 보니까 공부를 늦게나마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대에 다시 상담 심리에 눈을 뜨고 공부를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영광스럽게도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앞에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오로지 우리 아버지와 저희 가족 덕분입니다. 네, 부족하지만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한 바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예, 잘 봐주실 거죠? 네.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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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습니다. 네, 요래 하죠. 네, 제가 제목을 대상관계의 이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대상이 뭘까요? 대상.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어요. 대상 그러면요, 자기 이외의 것은 다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림에 딱 보듯이 가족의 구성 단위가 누구일까요? 가족의 구성 단위가 부모님? 네, 맞아요. 부모님이 달리 말을 하면 부부죠. 예, 부부가 가족의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부부가 없으면 아들, 딸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가족의 가장 중요한 단위는 바로 부부입니다. 근데 요즘요, 정말 걱정이 많으시죠? 자녀들이요, 결혼도 안 할락해, 연애도 안 할락해, 애도 안 놀락해. 그래서 어떤 말이 유행합니까? 제발 결혼이라도 하고 헤어지더라도, 그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만 낳아주면 너무너무너무 고맙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서울 쪽, 경기 쪽에는요 0.5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대구, 경북은 조금 낮다고 합니다. 둘이 결혼해서 0.67명 정도. 예, 한 명도 안 돼요. 이러다가 23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만답니다. 애가 없는데요. 예, 이게 문화재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이게 우리의 그 필수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소위 MZ 세대들이 아이를 안 놓을까요? 왜 그럴까요? 회장님, 전 회장님, 왜 알을 안 놓을까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성들이 혼자서 살아갈 만한 시대가 된 것이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옛날에는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 살림을 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남녀가 같이 돈을 벌면서 내 혼자라도 누구 간섭 없이 내 혼자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정답에 가까운 말씀을 지혜롭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왜 예전에 무슨 개그 콘서트인가 보면은 청혼한다는 게, 데이트 신청한다는 게, 그죠? 내 아를 낳아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이대는, 예, 바로 들이대는 그런 모습이지만, 근데 애를 만약에 여성이 나 안 놀란다 이러면 애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예, 남성의 근육이 뭐 아주 그냥 헤라클레스처럼 튼실하다 해도 여성을 못 이깁니다. 예, 못 이겨요. 그래서 여성 상위 시대가 되면서 여성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이제 산업 사회가 펼쳐지면서 여성들이 점점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 아주 큰 원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을 숭풍숭풍 잘 낳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존중, 배려,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는 정말 귀한 존재잖아요. 그 한 아이 하나하나를
정말 귀한 존재로 그렇게 잘 키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 그리고 여성들이 엄마 역할을 잘 하지 않으려는 문제는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가 병리적이 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잘 기능하는, 그리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건강한 똑똑한 그런 아이로 키워야 되는 또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엄마가 된다면,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리고 지금 조부모님이 손자 손녀를 키워주는 그런 환경도 많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혹시 손자 손녀 이렇게 좀 봐주시는 선생님들 계신가요? 아, 네네네. 예, 여기 많지 않으시네요. 이게 자녀들하고 분리가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지아는 지가 키워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키우는 게 맞아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 보면요. 대상 관계, 그러면 나 말고는 다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상이라 그러면 아이를 중심에 두었을 때 주 양육자를 대상이라고 합니다. 주 양육자가 아이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호작용을 이렇게 할 때 뭐가 남는가 하면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아요. 여기 선생님들 1살, 2살 때 기억을 나는 갖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못하죠. 거의 1살, 2살의 기억을 갖고 계시는 분은 정말 잘 없어요. 천재 아니면 잘 없을 겁니다. 왜 기억을 못할까요? 1살, 2살 때 말을 천상유수같이 해요? 못하죠. 한 18개월, 20개월 그쯤 돼야 엄마, 물, 뭐 빠빠, 꼬꼬 이런 말을 겨우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우리 인간의 뇌에 기억을 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2살 이전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언어 이전의 기억은 신체에 깃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체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이게 왠지 익숙해. 왠지 그런 것 같아. 예,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왜 어떤 장소에 갔는데 왠지 으스스한 게 이런 느낌이 싫어. 이게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몸의 감각으로 좋고 싫음을 안다고 해요. 상당히 신생아 태어난 지 이제 1-2달 정도 밖에 안 된 아이가 뭘 알겠냐마는 몸으로는 느낀답니다. 어떤 게 기분이 좋은 건지, 이거는 왠지 불쾌해, 이건 너무 싫어, 이런 거를 울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수도 없이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에 따르는 것은 중요한 게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대상표상은 주 양육자라 했잖아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표상 이러면 어려운데 엄마의 이미지, 엄마의 느낌이 여긴 어때요? 어떤 엄마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조용하고 조신하고 좀 따뜻하고 그런 엄마일 것 같죠? 예, 여기 아이 보세요. 요 아이는
엄마의 상호작용을 수도 없이 거쳐서 자기 표상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뭐냐?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아동 자신의 타고난 성향이 결합하여 대상 관계의 특징을 규정하며 이것은 성격의 틀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갖고 태어나는 거, 기질 이런 거는요 잘 변하지 않아요. 예, 기질은 어떤 게 있냐면 세 가지 기질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한번 자기 자신도 생각하고 또 아들, 딸 또는 손자, 손녀도 한번 생각해봐요. 타고난 기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한 기질. 우리나라의 한 60% 정도는 순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답니다. 예, 어떤 아이는요 엄마가 안아줘도 빵긋 웃고 외할머니가 안아줘도 사람을 좋아해가 빵긋 웃어. 근데 어떤 아이는요 바로 엄마 아니면 웽 하고 울음보를 터뜨립니다. 외갓집에 갔는지 친가에 갔는지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친가에 갔을 때 더 울어제끼네. 그래가 어떻게 아이고 며느리가 아이고 얼른 가야 되겠다 시어머니가 막 이렇게 얘기하기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아빠가 안아주기만 하면은 울어. 요런 애도 있죠. 요런 아이들은 까다로운 기질. 예, 그리고 어떤 아이는요 엄마 젖인지 매일분유인지 남양분유인지 바로 알아차리고요. 한 달밖에 안 된 아이가 요렇게 입을 딱 뱉어버려요. 알아요. 신기하죠? 근데 그거를요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그래도 배가 고프 하다가 먹습니다. 근데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요 입을 앙 다물고 뱉어내고 안 먹어요. 예, 그래서 까다로운 기질을 이미 타고난 아이들은 키우기 어때요? 힘들어요. 엄마도 힘들고 할매가 봐줄락 하면은 막 시급을 합니다. 요런 아이들은 이미 타고난 까다로운 기질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질이 있냐? 더딘 기질이 있어요. 까다로운 기질이 20몇 프로, 더딘 기질이 10몇 프로 정도 있답니다. 자, 더딘 기질의 아이들은요 유치원에 딱 보내보면 알아요. 선생님이 율동을 막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순한 아이들은요 선생님 하라는 대로 잘 따르고 그리고 즐겁게 배웁니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 지가 배우고 싶은 것만 배워요. 그리고 지가 하기 싫은 거는 쳐다도 안 봐. 요런 면이 있고요. 더딘 기질의 아이들. 자, 선생님이 반짝반짝 작은 별 해줬어요. 자, 누가 한번 해볼까? 이러면 더딘 기질의 아이들 저요 손 들까요? 안 들어요.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이 우회하나 싶어가 또 관찰합니다. 자기가 다 100% 외웠어요. 그 다음에 저요 하고 조용히 손듭니다. 성질 급한 엄마 쳐다보고 있으면 복장 터집니다. 속전불 납니다. 예, 요런 애들이 더딘 기질. 자, 요거를 평생 고치기가 어떻다? 어렵습니다. 기질은 고치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성격은 어때요? 고칠 수 있습니다. 누가? 엄마가? 아버지가? 예, 자기 자신이 필요에 의한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성질 억수로 더럽다. 네 성질 좀 고치라. 이러면 알았어. 나 바로 고칠게. 이런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니나 잘하슈 이래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격은 얼마든지 변화 가능합니다. 요즘 뭐 MBTI 초등학생도 잘한다는 MBTI 넌 무슨 형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성격은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자기의 자발적인 욕구에 의해서 변화 가능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엄청 숫기가 없어서 부끄러움 많이 탔습니다. 지금 그런 게 좀 예측되십니까? 근데 부끄러워하면서 뭐 동화대회 나갈 사람 이러면 막 빼다가 저요 하고 손을 들어요. 그리고 또 웅변대회 나갈 사람 이러면 또 막 나가고 싶어져. 그래서 이제 제 손으로 원고 쓰고 아버지 한 번 봐주이소 이래가 연습하고. 근데 마이크를 딱 잡으면요, 그 용기가 어디서 생기는지 막 잘하고 싶어져요. 근데 지금은 많이 외향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내향성이었어요. 성격은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이트가 얘기한 것은 거의 인간은 결정론적입니다.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변화 가능한 거는 신경증 환자들은 변화 가능하다 이래 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는가? 성격의 병리들이 엄청 스펙트럼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네이처와 양육, 널처 이 두 가지를 둘 다 중요한데 갖고 태어난 기질은 바꾸기 어렵다. 그렇다면 뭘 바꿔야 되냐? 성격을 바꾸는데 처음부터 좋은 성격을 만들어주면 어때요? 너무 수월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격이 몇 세쯤에 거의 완성이 될까요? 1차적으로. 몇 살? 오, 선생님 여기 공부 좀 하셨어요? 와, 지금요 그 왜 기업체나 학교나 육아휴직 몇 년을 하자 그러죠? 2년? 3년? 네, 3년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게요 범국민 운동으로 돼야 돼요. 3년 동안 엄마가 돈 걱정 안 하고 집에서 아이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양육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 3세까지는 애들이 기억이 잘 없다. 그래서 전생이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전생이 뭐예요? 프로이트가 얘기한 무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나의 기억 속엔 뚜렷하지 않지만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들이 무의식에 3년 동안 축적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무의식은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좋은 기억도 무의식에 많이 저장되어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워야 돼요. 자, 그러면 만 3년을 어떻게 키워야 일단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느냐. 뇌도요 만 3세가 되면 어른 뇌의 80%가 만들어진답니다. 놀랍죠?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얘기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99.9%의 심리학자들이 6세 이전에 행복한 기억을,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설령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7.8기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행복했던 기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평생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엄마하고 아이가요 수도 없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예, 아기가 뺑 태어나서 엄마 젖을 딱 물고 엄마 숨소리를 듣고 엄마의 젖가슴 냄새를 맡고요. 그리고 또 엄마의 목소리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처음 태어난 아이들은 신생아,
얘들은 18시간 이상 잠으로 잡니다. 하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잠시라도 떨어진 기미가 보이면 애들은요 온몸으로 알아요. 엄마 없다라는 걸. 예, 기가 막히게 알아요. 왜 그런가? 아기들은요 뇌가 어른만큼 좌뇌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우뇌가 더 발달해 있는 채로 아이의 직관, 감각, 이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좌뇌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은 못하지만 느낌적으로 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가 수도 없이 상호작용을 할 때 엄마가 애를 우중을 자주 해요. 그리고 비판합니다. 너는 어떻게 옆집에 머시기보다 못하노? 비판을 많이 해요. 자, 나는 니한테 진짜 실망했다. 실망을 많이 얘기하고 걱정을 많이 들어요. 니 이래가 약해가 오야겠노. 너가 시아버지 닮아가 몸이 삐삐해가지고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요거를 들을 때 애는 어떤가? 애는요. 아, 내가 모자라는구나. 어떻게? 아이고 나는 충분하지 못해. 그리고 뭐가 부족하지? 맨날 엄마가 걱정을 사니까. 예, 이런 나를 경험할 때 자기에 대한 존재에 대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내가 백지 태어났어. 안 태어나야 될 낀데 내가 왜 이래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 실망시키고 꼬지람을 듣노.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큰일이야. 이렇게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 수치심과 죄책감이 형성된 아이, 자기 표상, 자기 이미지가 어떨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 할까요? 안 되죠. 예, 막 숨고 싶어요. 그리고 또 나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위축됩니다. 자신감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요래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칭찬을 많이 해주고 만족을 시켜주고 안심을 시켜주고 또 잘 못했을 때도 아이고 야야 이거는 과정일 뿐이야. 그리고 또 용기 내서 한 번 더 해봐. 도전하는 거야. 인생이 도전하다 보면 또 성공할 수도 있어. 에디슨 봐, 에디슨. 응? 1999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니? 예, 지지를 해주고 이랬을 때 아이는 만족감, 자신감, 유능감을 바탕으로 자긍심이 생깁니다. 선생님들 자존감하고 자긍심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자존심이 센 사람도 있죠. 자긍심이 높은 사람도 있죠. 어느 게 더 건강할까요? 예, 역시 문제의 선생님들은 킹왕짱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셀프 리스펙트. 자기하고 타인을 비교에 의해서 오는 존경입니다. 근데 자긍심은 비교할 대상이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오케이 수용하면 자긍심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가끔씩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꾸 타인하고 비교를 하니까요. 만족감이 이게 포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자긍심은 자기가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내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괜찮고 내가 당당하고 예, 이랬을 때 셀프 에스팀 자긍심이 함량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정서에 이게 뿌리 깊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동기 그러니까 만 3세 이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강의한 이 내용은요. 선생님들이 손자 손녀를 본 분도 계시고 볼 분도 계셔요. 인지 나는 내 아를 낳을 수 있다 손 들어 보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손자 손녀 보는 게 더 빠르죠. 예, 제가 공부할 때 그랬어요. 아이고 야들아, 내가 너가 키울 때 이거를 알았으면 좀 더 좋은 엄마가 되고 너를 좀 더 똑똑하게 키울 수 있을 텐데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 엄마 이제는 손자 보는 게 더 빠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자를 드디어 봐서 지금 이제 34개월짜리 손자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이제 설명을 선생님들 잘 들어야 돼요. 아동기에 그러면 엄마와의 관계가 어때야 되냐? 요거를 한번 봅시다. 자폐기라고 있어요. 자폐라는 게 어떤 의미죠? 자폐. 스스로 폐가 닫을 폐. 예.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문을, 세상과의 문을 닫아버려요. 이게 언제 만들어지느냐? 후천적 자폐아는요, 놀라지 마세요. 태어나서 이미 3개월이면 압니다. 잘 살펴보면요. 선천적인 자폐는 뇌의 기질상,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많이 없대요. 자폐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해요. 후천적 자폐아는요, 심지어는 수학, 과학적으로는 엄청 머리가 좋아. 근데 대인관계를 못해. 요게 자폐야. 아스퍼그 자폐 장애도 있습니다. 근데 걔보단 조금 더 못한,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정말 대인관계를 1도 못하고, 그리고 학교 공부도 못 따라가고, 예, 그런 후천적 자폐아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초중고 이렇게 학교 장면에도 나가보면요, 예전에는 60명, 70명이 한 교실에 콩나물 시루처럼 모여가 있었죠. 벅적벅적하고 오전반, 오후반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ADHD 같은 아이들, 제 생각에는 잘 기억나는 애가 없어요. 지금 초등학교 20명, ADHD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반에. 아이고 선생님, 절반은 너무하다, 너무해. 한 반에요, 20명 중에 요즘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이유가 ADHD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4, 5명은 된대요. 약 먹는 아이들이 그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 됐을까?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하는데도 그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요.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 많이 보시죠? 제가 대구의 오은영으로 유명합니다. 좀 닮지 않았어요? 예, 그건 아니고, 예, 오은영 선생님이 정말 우리나라에 상담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주 널리 전파하신 분이에요. 예, 저도 상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고, 거기에 보면 엄마의 양육 태도가 잘못돼서 멀쩡한 아이를 망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자꾸 이 양육이나 훈육을 안 하려 그래. 누구한테 맡기려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사교육 이런 데 다 맡기려고 해요. 어린이집, 유치원 자꾸 맡기려 하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게 사실 또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엄마가 온전히 아이를 만 3세까지 정말 여기에 충실하게, 근데 엄마가 즐겁게 길러야 돼. 즐겁게. 애가 성질 막 나빠진 거를 엄마가 잘못 키워서 그런가, 이거는 전혀 예측을 못하고 저거 씨를 닮아서, 저거 애비를 닮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남 탓을 하죠. 이것도 좋지 않아요. 어쩌면 엄마 작품입니다. 아이는. 왜? 주양육자가 자꾸 바뀌는 거 어때요? 좋을까요? 애는요, 끔찍하게도 싫을 거예요. 주양육자가 바뀌면 애는요,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왜? 갓 태어난
아기들은요, 만 1살이 될 때까지 1대1의 관계 밖에 못해요. 1대2의 관계, 1대3의 관계. 자, 월수금 외할머니, 화목토 할머니, 일요일 엄마 아빠 이래 되면 주양육자가 몇 명이에요? 이게요, 나중에 대인관계를 위축돼서 못하는 원인이 되고요. 좀 더 멀리 가면 외도로 이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1대1의 관계에 불신이 생기면 외도가 나한테 엄마처럼 정말 따뜻하게 잘해줄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외도가. 이게 습관성 외도입니다. 한번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습관성이다 그러면 병리예요. 그건 병리입니다. 그렇게 봐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애를 엄마가 정성껏 즐겁고 행복하게 잘 키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자폐기가요. 0에서 2개월 태어나서 2개월 요게 정상적 자폐기라고 합니다. 이유는 자폐는 신생아가 엄마 뱃속에서 자궁으로 출산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느껴질까? 엄마 자궁 속과 같아요? 아니죠. 겨울에 태어난 아이, 아이고 추워라 느껴요. 몸이 말은 못합니다. 봄에 태어난 아이 어떨까요? 뭔가 엄마 뱃속이랑 비스무리는 한데 3월달에 요런 날은 야 춥습니다. 쌀쌀합니다. 여름에 태어난 아이, 아이고 이런 세상이 어딨노. 엄마 뱃속보다 와 뜨거워 죽을 지경이라. 저희 남편이 음력 6월생인데 초복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런지 다혈질이라. 아유 저는 우리 아버지만 다혈질 알았는데 남편하고 연애할 때는 다혈질인 줄 몰랐어요. 결혼 2주 만에 다혈질인 게 팍 드러나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다. 범을 피해서 도망왔더니 범보다 더 무서운 인간이 여기 있네. 2주 만에 깨달았습니다. 예. 자, 가을에 태어난 아이 좀 서늘하죠. 그래서 태어난 첫날의 느낌도 아이의 성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요때 아이들은요 1차적 자기도취. 자, 대상은 있으나 대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요게 전대상. 엄마가 뭘 다 해줘. 땡그리면 얼른 와가 젖 몰리주지. 아이고 기저귀가 젖었구나 하고 달아주지. 그러다가 아이고 또 이게 덥구나 뽀송뽀송하게 목욕시켜줄게 하면은 애는요 너무 좋아하죠. 이걸 다 누가 했어? 근데 야가 착각해요. 지가 한 줄 알아. 그래서 자기가요 신이 된 느낌이 듭니다. 이걸 보고 전능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때는 전능감을 느껴야 이게 1차적 자기도취예요. 1차적이라는 거는 비현실적이다. 얘가 현실을 몰라. 자기도취, 나르시시즘 많이 들어보셨죠? 예, 1차적 자기도취에 많이 쌓일수록 어때요? 우와 세상 살만하네. 이야 이 세상이 왜 생긴 거야? 이야 한번 나가볼까? 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요게 엄마하고 융합 상태에 있다 이 뜻입니다. 요때는 융합을 많이 충분히 느껴야 알을 깨고 나와요. 그게 뭡니까? 자폐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언제? 2개월쯤 되면. 요걸 못 깨는 아이들이 후천적 자폐아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괜히 태어났어. 이 세상은 너무 추워. 이거 아무도 날 안 돌봐줘. 세상을 믿을 수 없어 하면서 문을 깨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방임방치된 아이들, 예, 후천적 자폐아가 되기 십상입니다. 자, 요런 시기를 지나서요 아기들은 공생기를 가집니다. 공생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의 젖가슴이에요. 요즘 많은 며느리, 딸들이
손자 손녀 저주로 키우는 거 보셨어요? 다 뭐를 물립니까 입에다가? 예, 우리 손자가요 한 18개월 때 저랑 제주도에 여행을 갔어요. 엄마가 이제 훌러덩 벗고 샤워를 하고 이제 이렇게 쓱 나오니까 손자가 깜짝 놀래요. 엄마 젖가슴에 저게 뭐야 싶어가. 지는 엄마 젖가슴을 벗은 젖가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놀래요. 뭐가 키웠어요? 고무적 꼭지가 키웠거든. 그게 엄마 젖가슴이에요. 근데 요즘 또 희한하게도 예전에는요 엄마가 다 젖이 모자라든 넘치든 엄마가 젖을 다 먹였잖아요. 모유를 다 먹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쥐 짜서라도 먹여야 돼,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생기 때 엄마하고 아이가 한 몸인 줄 알고 그리고 또 엄마가 해주는 게 다 지가 한 능력인 줄 알고 요때 우와 기분이가 좋아. 뭐가? 젖가슴이 자기 입을 만족시켜주면 그러면 기분이가 좋아요. 근데 쨍쨍 울어제끼도 저지 않아 저지. 엄마는 시간 딱 보고 잽니다. 야 2시간 지금 안 돼. 4시간 너 버텨야 돼. 시간 딱 재고 안 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저지 좋아요 미워요? 밉죠. 그래서 엄마가 미워져. 요때 애기들은요 입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걸 보고 프로이트는 구강기 만족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젖도 입으로 먹고요. 뭘 탐색하는 거 있죠. 물건이 뭐가 보인다. 그거 다 어디로 들고 갑니까? 입으로 가져갑니다. 입으로 감별을 해요. 요게 먹을 수 있는 건가? 맛있나? 짭짜부리한가? 짭짜부리 하면은 팩 뱉어버리죠. 예, 쓴 거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기들이요 요때 좋고 나쁜 감각이 확실히 발달합니다. 그걸 알아야 왜요? 좋은 거는 삼키고 나쁜 거는 뱉어내고 해야 애가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살 수 있어요. 씹은 거는 지 몸에 별로 안 좋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분열이라고 합니다. 좋고 나쁜 걸로 쪼갈라 놓는 거.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엄마를 전체로 못 보고요. 젖가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요거로 부분 대상 관계에 머물러 있다. 요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언제쯤? 이게 아마 한 24개월 그 정도. 근데 이제 애가 24개월 좀 더 지나면 제법 잘 걷고 쫓아배기도 하고 그리고 말도 제법 할 줄 압니다. 그래 되면 전체 대상 아 우리 엄마가 젖만 우리 엄마가 아니고 여기에 안경도 끼고 립스틱도 바르고 머리카락도 길고 그리고 우리 엄마 팔다리도 있고 전체로 엄마를 딱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는요 엄마하고 공생 쌍난 알죠? 계란 쌍난처럼 여기다가 아 알껍질을 깨고 보니 직항 내항 엄마랑 나랑 다르구나 다른 몸이네 라는 것을 아는 게 격리 개별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보게 되고 좋은 엄마 나쁜 엄마가 요 앞에는 쪼갈라져 있다면 통합을 시켜야 돼. 자 그런데 엄마가 좋음보다 나쁜 걸 더 많이 공급해 줬어요. 통합될까요? 안 돼요. 이게 권리를 나타냅니다. 통합을 못 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분열된 채로 삽니다. 분열된 채로. 이런 게 어른들에게도 발견이 되어져요. 어떻게? 어떻게? 자, 쉽게 얘기하면 나쁜 걸 많이 경험했을 때 욱쟁이가 됩니다. 욱 해가지고 판 확 뒤집어 보고 우리 아버지도 조금 그런 면이 있었어요. 분열된 친구. 예, 그 부분만 그래요. 근데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폭력을 잘 휘두릅니다. 폭력을.
그래서 또 술 취하면 희한하게 그 사람이 개차반이래. 술 안 먹으면 호인이야. 이거 다 뭐예요? 분열된 사람입니다. 네네네. 예. 저기 뒤에 그지요. 선생님들 드리려고 제가 두유를 가져왔어요. 목을 좀 축이시고 5분 있다가 또 이어갈게요. 네. 저 뒤에 가면 예. 자, 이제 아이가 24개월쯤 지나면 전체 엄마를 다 보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24개월쯤 지나 36개월쯤이 되면 아이가 잘 자랐을 경우 대상 항구성이 생겨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엄마를 떨어져 있어도 엄마가 내 마음속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를 믿을 수 있어요. 떨어져 있어도. 요게 대상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있어야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도 분리불안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야 이놈의 가시나야, 엄마가 이거 치우랬지, 왜 아직도 이거를 치웠어 하고 화를 내더라도 요거는 잠시 우리 엄마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나를 예뻐하고 나에게 위로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는 좋은 면이 더 많아. 그러면 엄마를 대상 항구성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50%도 안 돼. 좋은 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콩지 엄마, 팥지 엄마로 쫙 스플리팅, 분열시킵니다. 옛날 우리 동화가요 콩지 엄마, 팥지 엄마가 계모 생모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같은 엄마예요. 그런데 왜 계모라고 했냐? 생모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아이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생모를 탄생한 지 일주일 만에 죽는 걸로 이야기를 가져가서 그래요. 기가 막히죠? 신데렐라, 백설공주, 자화홍련전, 헨젤과 그레텔 다 그렇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계모는 마녀는 생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엄마? 계모에 해당하는 엄마. 그런 엄마가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 그 정인이 사건 봤죠? 7곡 그 애 학대한 엄마. 그리고 뭐 구미에 뭐 앞 바꿔치기 한 엄마 많습니다. 줄줄이 사탕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인간의 어떤 그 깊은 정신의 구조가 이미 만 3세면 바탕이 만들어진다입니다. 어떻게 통합이 된 채 살아가냐 아니면 분열된 채 살아가냐. 그러면 팥쥐 엄마, 계모에 해당하는 생모는 왜 자기 아이를 그렇게 학대할까요? 원래 아기 때부터 그렇게 못돼 빠졌을까요? 아니에요. 갓 태어난 아기 누가 봐도 천사 같죠? 그 엄마도 그런 대접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 앨리스 밀러라는 유명한 정신분석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쓴 얘기에 히틀러, 사담 후세인 어떤 특징이 있어요? 독재. 예, 이런 독재자들이 정말 어렸을 적에 폭력으로 점철된 어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폭력의 희생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독재를 부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히틀러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뭘 경험하도록 좀 전에 봤죠. 칭찬과 지지와 위로와 그리고 안아줌
쓰담쓰담 이런 거를 경험하는 그런 이제 인생이 돼야 됩니다. 자, 좀 다음 봅시다. 자, 그러면 충분히 좋은 엄마의 역할은 뭐냐? 바로 좋은 엄마는 이래야 돼요. 완벽한 엄마가 있을까요? 아이의 욕구를 100% 만족시켜줬다 손 들어봐요. 여기 계시는 어른 선생님, 예, 여성 선생님 100%. 100%는 어려울걸요. 자, 이럴 수는 있어요. 나는 100% 해준 것 같아. 근데 애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엄마 점수가 몇 점쯤 되노? 우리 아버지 점수가 몇 점쯤 될까? 물어보면 그래도요 6, 70점 점수가 6, 70점 정도 되면 그만하면 충분히 좋은 엄마 아빠입니다. 근데 40점, 50점 이러면 위태위태한 거예요. 예. 자, 충분히 좋은 엄마는 그냥 완벽한 엄마가 아니어도 좋아요. 좀 모질해도 돼. 그러면 어떤 엄마냐? 유아를 침범하지 않고 양육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엄마 있어요. 애는요 이제 벌렁벌렁 기어가 뭘 막 탐색하고 싶어. 그러면 애들이 막 배밀이 하고 이러면 뭐 궁금한 게 많잖아요. 번지러워져요. 그리고 저절이 잘합니다. 이거 다 누가 치워야 돼요? 엄마가 치워야 돼. 그러니까 못하게 해. 그러니까 덜 접어. 그리고 푹 뒤집어 씌워. 잘하고 이래요. 다른 일 하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요즘요 MZ 세대들이 아내가 알을 낳으면 집안일을 누가 합니까? 남편이 해줘야 돼요. 왜? 옛날에는 대가족이 살 때는요 신우도 있었고 시동생도 있었고 그거를 봐줄 다른 일손이 있었어. 그게 대가족의 좋은 점이잖아요. 근데 누가 있어요 요즘? 핵가족밖에 없으니까 알을 이렇게 번지르고 이럴 때는 집이 난장판이 될수록 애가 똑똑하다, 우등생 될 가능성이 크다 이래 보셔야 돼요. 아이고 그 집에 갔더만 키우는 집인지 얼음 민경끝이 쫙 치워놨더라. 잘못될 가능성 많습니다. 강박증, 결벽증, 예, 그런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애 키우는 집은요 어지럽고 막 발꿈치 들고 돌아다니기도 괜찮아요. 그래야 애가요 탐험을 하고 탐색을 하고 그리고 애가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안심하고. 자꾸 옆에 치우고 하면요 또 긴장돼. 그러면 제대로 탐험이 가능할까요? 안 돼요. 그래, 내 며느리가 내 딸이 너무 깔끔하다 이러면 저한테 들고 오세요. 예. 예. 그래서 좋은 엄마는요 아이가 원하는 시간을 그거를 시간을 맞춰야 돼. 자, 아기는요 방금 똥을 싸가 배가 부질근해졌어요. 근데 엄마는 4시간마다 분유를 태아 먹이라 했다고 해서 4시간 되도록 시간을 보고 애를 막 깍깍 넘어가는데도 안 줘. 이건 어떤 엄마예요? 나쁜 엄마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 아이가 원하는 내용을 맞춰줘야 돼. 아이가 빽 울면 배고파도 젖 물리고, 아이가 목말라도 젖 물리고, 심심해도 젖 물리고, 이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시어머니가 일 시킬까 싶어가 옛날에는 하면 자기가 피곤하고 잠이 오면 애 젖 물린다고, 예, 면피하려고 그런 수도 있었죠. 있었는데 어쨌든 아이가 원하는 시간을 배꼽시계를 맞춰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게 울음소리 딱 들어봐도 달라요. 야가 심심해서 엄마를 부르는 소리구나 이러면 놀아줘야 돼. 어떻게? 엄마가 눈 들다보고 까꿍까꿍 해주고 숨바꼭질도 해주고 노래 놀아줘야 돼요. 근데 요즘요 그 애를 누가 보냐, 육아는 장비빨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비가 웬 장비가 그렇게 많겠어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모빌은요, 100만 원짜리 모빌, 독일제 아닙니다. 뭐예요? 엄마의 눈동자입니다. 아이들은요, 신생아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 물체보다 생동감 넘치는 사람의 얼굴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것도 엄마의 얼굴. 예. 우리 엄마가 미스 코리아야, 그래서 이뻐, 이거 아니에요. 못나도 우리 엄마, 점이 많아도 우리 엄마, 얼굴이 둥글럭적해도 우리 엄마. 우리 엄마면 되는 거예요. 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애가요, 엄마 젖을 거저에 묻혀갖고 딱 옆에 둡니다. 바로 옆으로 돌아가요. 냄새를 알아요.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가. 그리고 태어나서 한 3주 정도 된 아이가 엄마하고 엄마 아닌 여자가 자꾸 왔다 갔다 할 때 엄마 쪽으로 계속 고개가 돌아갑니다. 엄마 아닌 여자 관심 없어요. 아버지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자, 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태동할 때부터 아버지 목소리 들려주죠. 요즘 MZ세대들 그림책도 읽어주고 동화책도 읽어줍니다. 아버지의 중저음의 목소리 너무너무 애들이 좋아해요. 뱃속부터 막 아버지 동화책 읽어주면 반응이 달라. 너무 좋아해요. 아버지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아버지 목소리 쪽으로 현저하게 고개가 돌아갑니다. 애들이 이렇게 똑똑해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시간 맞춰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 내용을 맞춰주고, 아이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쿨해야 됩니다. 아이가 이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엄마의 자궁 속이 그랬어요. 그게 쾌예요, 쾌. 근데 불쾌를 많이 경험하면 통합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칠고 사납고 차갑고 얼음 같고 그러면 어때요? 불쾌를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이게 통합이 안 돼. 분열된 채 살아야 돼. 성격 장애가 됩니다. 어떤 성격? 경계선 성격 장애가 됩니다. 이게 어떤 성격이냐면, 경계선 성격 장애는요, 보통 때는 멀쩡합니다. 잘 기능해요. 사회적으로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열받았다, 뚜껑 열렸다, 헐크가 됩니다. 지킬 박사가 하이드가 돼버려. 인류애를 위해서 열심히 공헌하는 지킬 박사는 온데간데 없어요. 해리, 기억 상실 딱 옵니다. 그 보드라인을 경계를 넘어버리면 사이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경계선 성격 장애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제주도 남편 살해 사건의 주인공 고유정, 심각한 경계선 성격 장애입니다. 살인할 때 지정신 아니에요. 사이코 상태에서 살이 저지른 거예요. 그래놓고 치얼스 하고 맥주잔 진을 하고 건배하잖아. 그래놓고 아이고 완전 괴물이죠. 근데 멀쩡하게 돌아다녀요. 왜? 참 이 인간의 정신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게 분열돼서 그래요. 이게 극단에 가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왜? 나는 뒤끝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들어 계시죠? 이게 분열된 거예요. 좋아할 게 아니라.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좀에 그러냐, 이런 문제죠. 심각한 사람은 진짜 약 먹고 치료해야 돼요. 예. 옛날에는 이런 게 문제가 별로 안 됐던 시절도 있습니다. 농경사회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런 폭력을 참고 살 여자 없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약 먹고 심리치료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그러면 더러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심각한 경우는, 고유정 같은 경우는 그거는 치료 불가능해요. 심각하죠.
아주 정신적으로 저도 이제 그 왜 고유정이 그런 성격이 되었는가 신문에 난 기사들을 봤을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경계선 성격 장애, 공감 능력 없습니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 사이코패스 들어보셨죠? 공감 능력 1도 없습니다. 타인의 아픔 못 느껴요. 그래서 살인을 합니다. 타인의 입장이 못 돼요. 분열된 채로 살아서 그래요. 통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엄마는 그 양을 맞추고 방식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리고 줄 것 같으면 쿨하게 그렇게 아이를 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작은 침범 해놨죠. 요거는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합니다. 아까 퍼펙트 마더는 없다 그랬죠. 퍼펙트 마더가 되려고 애를 너무 과잉 보호하는 거 이거 침범이에요. 엄마가 숙제 다 해줘. 대학생인데 엄마가 시간 관리 다 해줘. 자, D 맞았어요. 항의합니다. 교수 찾아옵니다. 아니 귀한 우리 자식이 왜 당신이 D를 주고 아이고 뭐 뻔했다. 아이고 이런 엄마 제가 좀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따지러 오는 이런 엄마 있어요. 이런 엄마들이 아이를 망칩니다. 어떻게? 엄마한테 평생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예. 자, 그러면 나쁜 엄마 이제 볼까요? 자, 유아의 침범, 존재의 연속성 단절, 정신과 신체의 공고한 결합에 손상을 시킨다. 자, 엄마가 열불이 뻗쳐가 감을 지르고 아이를 막 후려쳐요. 자, 그렇게 하면 아이는요, 정신과 신체의 연결에 열심히 에너지를 투여해야 될 나이가 만 3세 이전이 어리면 어릴수록 중요합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냥 돌변했어. 마녀로. 그럼 애는요, 정신과 신체의 연결 꽉 해야 되는데 놀래서 이래 돼. 이게 끊어져. 그게 뭐예요? 쇼크예요. 쇼크에 자주 노출되면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이 늘 불안해, 늘 불안해, 늘 불안하고 긴장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과 신체의 연결이 공고하는 게 이게 끊어지게 만드는 엄마가 나쁜 엄마입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분열이 생겨요. 엄마는 어떤 엄마? 완전 화를 낼 때는 올백. 우리 엄마는 전부 다 안 아파. 애가 느끼기에. 왜? 이게 너무너무 크거든. 좋은 거는 조금밖에 없어. 근데 너무너무 이걸 자주 내다 보니까 애가 그 나쁜 엄마에 그냥 압도돼 버려요. 엄마 말을 잘 듣든지 아니면 반항합니다. 언제? 예.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2 때. 예. 그거 못 쳐들어온다 이러잖아. 그죠? 사춘기 때 그냥 디비집니다. 애들이. 그런 애들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신경정신과에 이 학교에 부적응하는 아이들이요. 저한테도 오는 아이가 3월 달에 예약을 했더니 6월 말이나 오라 한대요. 이거 풀 배터리 검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럴 정도로 미어 터진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예방하는 길이 뭔가? 만 3세 이전까지 엄마가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즐겁게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조건을 맞춰줘야 돼요. 예, 엄마가 흥분돼서 아이를 세리 패는 그런 지경이 안 되도록 돈 걱정 안 하고 스트레스 적게 받고 육아가 즐겁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좋은 엄마의 역할은 뭔가? 바로 이렇게 아이를 잘 안아줘야 됩니다. 자, 선생님들도 오늘 아침에 나는 우리 마눌님 남편님과 한번 허그하고 왔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 전부 밑으로 손을 드셨나 봐요. 예? 이게요, 우리 애기들만, 유아들만, 아동만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내 중요한 대상에게 안기고 싶어. 그리고 안아줌으로써 안기는 것도 누리셔야 돼요.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만족감과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안아줘야 됩니다. 근데 어른들 우리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아, 자꾸 그래 안아주다가 네 팔 빙신되면 누가 그거 보상하겠노? 그만 안아줘라 이러면서 아, 버릇 나빠진다고 못 안고로 했죠. 아니에요. 이게 서양의 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을 다 이렇게 관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그랬더니 엄마가 안아주면서 그걸 이렇게 애 자울 때 보면은 흔들어 주죠. 이게 리드미컬한 이 운율이 애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엄마의 자장가. 그 자장가의 힘은요.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장교가 비행기를 몰다가 독일군에게 격추가 됐어요. 그래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가 이제 독일 진영에 잘못 떨어졌는데 어디에 처박혔냐? 유류 탱크에 처박혀 버렸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어디선가 자장가 소리가 뭔가 흥얼흥얼하는 자장가 소리 같은 게 들리더래요. 독일군 병사가 쫓아가서 봤더니 거기에 영국 장교가 박혀 있어. 근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독일 군사는 모르겠어요. 병사는 이게 뭔 뜻인지. 그래서 이제 번역하는 통역사를 데리고 와서 자가 지금 뭐라 하노? 들어봐라 이랬더니 네덜란드어로 자장가를 흥얼흥얼 부르더랍니다. 영국 병사인데 웬 네덜란드? 알고 보니까 엄마가 네덜란드 사람이었어요. 그게 엄마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자랐던 사람이고 영국으로 결혼을 해서 정착을 했고 어릴 때는 엄마의 모국어로 자장가를 들려준 거죠. 애들이요 말을 배우고 이럴 때요 엄마가 들려주는 자장가, 엄마가 들려준 그림책의 힘 이런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이는요 이런 게 내면화됐다가 자기의 힘으로 무의식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위무, 자기를 셀프, 수딩, 위안을 해주는 자장가의 힘이 거기서 발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근데 그 네덜란드어는 보통 한 5살까지 엄마가 쓰고 영국이기 때문에 영어를 다 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엄마의 모국어는 그렇게 입에 척척 붙진 않았지만 자장가는 기억 속에 깃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위험한 순간을 견뎠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안아주는 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루기. 좀 전에 엄마 아빠가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된다 그랬어요. 아이가 원하는 스타일이 뭐라 그랬어요? 딱딱하게, 부드럽게, 또 뜨겁게, 따뜻하게, 또 냉정하게, 쿨하게, 예, 시원하게, 예, 요게 다루는 방법이에요. 기저귀 가를 때도 아이고 잘 쌌네, 요렇게 황금색 똥을 어쩜 이렇게 이쁘게 넣었을까 이러면서 기저귀를 싹 갈아주고 엉덩이를 탁 씻어주고 뽀송뽀송하게 해주면 애는 기분 짱이죠. 이런 대접을 다루기를 해야 애는 쾌의 느낌이 더 많이 쌓입니다. 이 쾌의 느낌이 많아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어른이고 애고요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그때 쾌의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그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금을 많이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루기. 네,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시겠죠? 대상 제공하기. 대상 제공하기는요. 대상이 주 양육자가 주로 엄마가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게? 천천히? 어리면 어릴수록 천천히 주면 될까요? 빨리 줘야 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즉각 줘라.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유치원쯤 다니면 즉각 안 줘도 돼요. 네, 엄마가 되게 바쁜 일이 있으면 그래, 누구야? 지금 엄마가 이거를 급히 처리해야 돼. 그리고 5분만 기다려줄 수 있니? 그러면 고맙겠다. 양해를 구하고 엄마가 정말 중요하고 급한 거 먼저 하고 5분 정도는 얘가 기다릴 수 있는 아이다 그러면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 학교 폭력 벌써 유치원부터 난리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지금 대구시 교육청에서 조사단이 100명이 꾸려졌어요. 우리처럼 상담하는 사람들, 경찰관, 전직 교육자 100명이 꾸려졌어요. 왜?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니 변호사 대동회가 오는 부모가 한두 명이 아니라 난리가 아니에요. 그거 나 못 받아들인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 친구 간에 싸우고 깔지 뜯고 머리카락 조 뜯고 뭐 이 좀 피 좀 흘리고 그랬죠? 그도 왜요? 엄마 아빠 득달같이 달려가 해결해 줬습니까? 저들끼리 했어요. 그러다가 친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는 지금 병리적으로 애들한테 자꾸 어른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요. 화해할 수 있는 기회, 싸워도 화해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할 줄을 몰라. 우리 애가 혹시나 다칠까봐, 우리 애만 어떻게 불평등함을 경험할까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상을 제공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얘가 하도록 엄마가 해주고 싶어도 아버지가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어도 좀 기다려줘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대상 제공하기에 그 묘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영하기 볼까요? 지금 그 금쪽이 같은 데도 보면요. 엄마나 아빠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시, 명령, 했나 안 했나 확인, 체크 이런 것만 하는 그런 부모 계시죠. 애들의 욕구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해주는, 공감력이 너무나 부족한 그런 부모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원하는 거라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 집 상황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제일 1번이 뭔가? 바로 반영하기가 있어야 돼요. 뭘? 아이의 마음을. 어떤 아이가 로봇을 너무 좋아해요. 조립하는 변신 로봇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변신 로봇이 한두 푼입니까? 근데 한 개 사면 또 사달래, 눈에 띄면 또 사달래, 그러다가 3년 거들 내면 왜 할 겠네. 그죠? 그럴 때는 이야, 땡땡아 네가 로봇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저거 해가지고 정말 너의 상상력이 지금 이 우주를 향하고 있어. 야, 근데 요거는 요거하고 또 다르다, 그치? 이거를 또 갖고 싶단 말이지. 제가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그래요. 지금 당장 이래요. 지금 당장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지 마음이라. 아, 지금 당장 갖고 싶다는 얘기로구나. 이래요. 근데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네. 어쩌고? 왜?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라는 거지. 그러면 설명을 하면 지 급한 마음은 일단 알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생겨요. 이게 아직 3살 아닌데도 생겼어. 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에게는 애가 여유로워지고 그 사람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할매만 때리는 아이 나왔어요. 극적이에. 다른 사람하고는 잘 지내. 근데 키워준 외할머니만 막 때려 공격해. 무슨 원수지간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준 손자한테 맞고 살아. 이게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 외할머니의 의사소통 방식이 안 된다 그랬지? 내 애나 얘 약속 안 지켜? 갖고 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의 마음은 1도 공감 못해요. 똑바로 가르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할매한테 배운 게 그대로 내면화돼 갖고 할매한테도 그대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할머니, 나 다 줄 거야! 막 이래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영하기입니다. 자, 살아남기. 아한테 와 살아남아야 됩니까? 주양육자가 살아남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애들이 장난기가 발동되는 개월수가 있어요. 한 24개월 지나면요, 뭔가 놀이를 하려 그래요. 그래갖고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인형 이런 거 갖고 역할극도 막 하고요. 저도 이제 어제 손자 집에 잠깐 갔더니만 지 갖고 노는 장난감 멍뭉이 인형으로 나를 이렇게 탁 치더라고. 그래, 아하, 이때 뭘 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요 놈의 자석 보래. 못된 게 엉덩이 불나가지고 벌써 할매를 때려 이러면 뭐예요? 지는 거예요. 못 살아남는 거예요. 애들은요, 할머니한테 요렇게 장난치고 싶어. 그랬을 때 할머니 반응을 다 살피더라고. 요때 오해해야 되냐? 아이고, 우리 재서가 이 멍멍이하고 할머니하고 놀이를 하고 싶었구나. 그래가 어이쿠, 네가 탁 때리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얘가 장난으로 받아주는 거를 고마워하더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이렇게 탁 쳤던 거를 거두어서 이번에는 땅바닥으로 패대기를 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너 왜 갖고 노는 멍멍이를 그렇게 아끼더니 그거를 왜 패대기를 치노 이놈, 예의 없는 놈 이렇게 혼내면 저 오는 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멍멍이가 바다에 던져졌구나. 어떡해. 멍멍이를 구하러 가야지. 웅치기 할머니 로봇으로 변신 이러면서 바다로 점프 하면서 딱 바다가 쫙 올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머니 되기 힘들죠? 맞아요. 예. 근데 그런 놀이로 이게 승화시키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의도를, 긍정적인 의도를 그걸 찾아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가 왜 탁 던지다가 다치냐? 아직은 이 감각이요, 어른만큼 정교하지 않아. 집 딴에는 장난친다고 거는 게 탁 세려갖고 어른이 느끼기에도 아플 때도 있어요. 그때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응징해버린다. 이러면 그 응징한 게 내면화가 돼서 지도 고른 상황에 세게 상대를 때리 팹니다. 그래야 애가 그때 할머니가 놀이로 받아들여서 너그럽게 놀이로 승화시켰으니 나도 친구가 잘못해서 뭔가 인형이 날아왔을 때 그래 해볼까? 요런 게 내비게이션이 생기겠죠. 고래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놀이하기. 진짜 놀이. 자, 지금요, 아파트에 대부분 살죠. 우리 흙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릴 때는 어디서 놀았습니까? 마당에 놀고 골목에 놀았어요. 지금 우리 애들이 너무 비극인 건 놀이터가 없다라는 겁니다. 놀이터가 있어도
그 나와가 노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밑에 우레탄 깔아놨죠. 그리고 정형화된 놀이감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재밌나요? 애들의 제일 좋은 놀이터는 뭘까요? 모래, 또 흙, 물, 네, 나무 짝대기, 예, 이런 것들, 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까지도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돌려주자. 그런 운동이 지금 이미 2000년대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놀 시간을 마련해 줘야 돼요. 놀 시간을. 예. 애들이 너무 바빠요. 뭐 하느라고? 그는 뭐 학원 가느라고. 거기에다가 돈을 다 세리어요. 근데 그 한다고 뭐 다 전교 1등 합니까? 아니죠. 지금 놀이의 반란, EBS에서 기획한 놀이의 반란 그 책을 한번 보세요. 그게 고스란히 적혀 있어요. 창의성, 인간의 창의성은 놀이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잘 노는 아이가 사회성 좋고 문제 해결력 좋습니다. 어릴 적부터 영재로 길러진 아이들 저 상담하러 많이 옵니다. 그런 애들이요 전부 다 뇌가 피로해서 뇌가 적절한 나이에 자극 이상을 요구해서 실패한 영재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지기수예요. 그러다가 돈 낭비했죠? 잃어버린 게 있어요. 엄마, 아버지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들 논 기억이 없대요. 애들은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많이 놀아야 돼요. 많이 놀아야 돼요. 진짜. 노는 것도 지금 애들 다 뭐 갖고 놉니까? 초등학교만 가도 휴대폰 갖고 놀아요. 그래서 희끼 꼬물이 많습니다. 들한자가 계속 나이가 38 됐는데도 이놈은 핸드폰만 갖고 놀아요. 왜? 놀아본 적이 없거든. 흙을 만져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찰흙 들고 이제 애들 수업 가면요. 집단 상담한다고 우리가 놀자 이러면 더러워 하면서 비닐 장갑 주세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똥 같다 이러면서 이거 문제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요 자연 속에 있을 때 가장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인공물 애들을 망쳐요. 그리고 정형화된 놀이감 잠깐 재밌을 뿐이에요. 그래서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를 1시간, 2시간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놀아줘야 됩니다. 아이들 놀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 아버지들은 뭘 하고 우리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1바 아버지들은 뭘 해야 되냐? 요겁니다. 가족의 수호자 역할. 자, 지금 21세기가 되었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존재하나 아버지의 부재를 겪고 있는 아이들 너무너무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의 수호자로서의 역할. 엄마가 아무리 아버지보다 연봉이 높아도 아버지는 가족의 수호자십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많이 청소년기에 방황하는 아이들. 제가 보니까 아버지 역할이 부재한 그런 집이 참 많아요. 아버지가 돈만 벌어다 주지 아버지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무서운 게 없고 테두리도 없고 규범도 없고 규칙도 없고 지 마음대로 해요. 아버지는 존재하는 그 자체가 가족의 수호자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진짜 돈만 벌어오고 교육은 나 몰라라 니 알아서 해라
결과만 보자 이래 돼버리면 아내도 힘들고 그죠? 가족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 수호자 역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의 수요를 충분히 충당해 줘야 됩니다. 저만 할 때만 해도 제가 결혼할 때 한 일을 가진 엄마들이 30%가 넘지 않았어요. 그랬던 시대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5살 터울로 3명을 기를 때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일 안 했습니다. 짬짬이 그냥 공부만 조금씩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활동에 같이 놀고 그 다음에 책 읽게 하고 체험학습 하는데 같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어떤 생각, 아이들의 감정, 또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나 이게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전문가로 또 어떤 그 전공한 거를 계속 그 이제 전문인으로서의 일적인 부분은 제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3남매를 그래도 엄마가 관심 있게 얘들의 성장에 매 순간 함께 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는 지금의 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남편은 뭘 해야 되냐? 가족의 수요. 이게 애들을요 너무 잘 키운다는 게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해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도 애 3명 키우다 보니까 남편 뭐 LG 다녀도 월급 뻔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과외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도 시킨 적 없고요. 진짜 학원은 저거가 살살 빌 때 딱 1, 2년 시켜줬어요. 언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러지 않고는 학원을 아예 안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기가 필요할 때 엄마 제발 막 이러면서 애걸복걸할 때 그럴 땐 돈을 좀 썼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너무 막 맡기다 보면 애들이 공부로 인해서 피로를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행학습, 저는 책 읽기, 체험하기보다 더 큰 선행학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공부를 잘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근데 엄마의 수고와 노고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3번 되게 중요합니다. 어머니를 즐겁고 신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 처음에 가족의 가장 중요한 단위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부부죠. 부모예요. 부모의 사이가 틈새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사이에 누가 끼냐? 애들이 끼입니다. 끼어서 둘이를 화해시켜 주려고 문제를 일으켜요. 자, 둘이 관계가 안 좋아요.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누가 주목받아요? 아이가 주목받고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킨 놈이 내가 나쁜 놈 될게. 왜? 엄마 아빠가 내가 나쁜 놈 될 때만 둘이가 득달같이 손잡고 달려오거든.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가족의 문제를 아이가 스스로 고발합니다. 어떻게? 문제 행동을 일으켰어. 엄마 아버지 창피를 줍니다. 돈 하면 도도로 사고치고요. 학교 공부 그러면 그 문제로 사고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둘이 사이가 좋아야 돼. 그래서 남편, 아버지가 할 일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라. 거기에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해라. 둘이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엄마 아이 관계에 백마를 탄 기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엄마가 저는 이제 가족의 수요를요 남편이 다 못 채워주는 경우 지금 뭐 정치인들 선거 공약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키우는데 드는 기본적인 돈은 국가에서 좀 대주면 좋겠어요. 적어도 애가 유치원 다닐 때까지. 아버지 외벌이로 힘들잖아요. 그거는 좀 국가에서 진짜 하나가 국가의 재산이다. 그렇다면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엄마를 직업전선에 내몰지 않도록 그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 공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이게 왜 24시간 붙어 있으면 입안에 혀도 몰리는데 힘들잖아요, 엄마도. 그러면 토요일쯤에 여보, 당신 좋아하는 저 동네에 예쁜 카페에 가가 한 2시간 놀다 와. 그리고 친정가가 하루 종일 1박 2일 푹 쉬고 와. 내가 도와줄게. 백마탄 기사 역할을 남편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아이들의 성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이게 아버지의 큰 역할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만 3세가 되면요, 애들이요, 나는 고추 있는데 왜 엄마는 고추가 없어?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 압니다. 그때 아들은 엄마 옆에 아버지가 경쟁자로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쯤에 나는 엄마랑 결혼할 거야 이런 얘기 아들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경쟁자로 여겨서 내치려고 그래. 근데 그 엄마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요놈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엄마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이가 좋으면요, 야, 네 짝은 아직 엄마 내 거거든. 내 어림도 없다. 내가 엄마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네가 낫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아이를 아버지가 이뻐라 하고 귀여워하고 공놀이 하자 가자 이러고 친하면 어때요? 굳이 아버지하고 적들 필요가 없죠. 친구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되면서, 우와, 나는 이런 아버지한테 잘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의 이 씩씩한 성 정체성, 성 역할을 충분히 보고 배워야지 라고 가야 돼요. 그리고 딸은 엄마를 보면서, 야, 우리 엄마처럼 하면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구나. 우리 엄마처럼 하면 멋진 어머니가 될 수 있구나. 이거 알면 어때요? 내가 여자인 것이 너무 좋아, 당당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의 심리학 보면 지금 동성애자들도 많아졌어요. 이게 이제 병으로 안 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퀴어 축제 이런 데 가보면 동성애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인 가족들도 더러워요. 자, 이게 어디서 판가름되냐?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이게 건강하면요, 애들 자기 성 정체성에 대해서, 성 역할에 대해서도 당당합니다. 그게 즐거워요. 예. 그리고 마지막, 아이들이 사회성 발달과 진로 발달에 아버지가 역할을 기여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 앞에 강의하는 게, 우리 아버지 마이크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강의하시는 거 너무 좋아하셔요. 그리고 뭐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이거 저는 아버지의 영향인 것 같아요. 예. 옛날에 아버지가 사과개 짝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콩팥지 이야기를 뒤에 글로 써주신 그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던. 그래서 이제 그게 좋은, 충분히 좋은 아버지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네, 시간이 아쉬운데 이제 다 돼가지고요. 아이고, 이 비가 오는데 저희 강의를 들으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